이번부터는 이제 각종 지리 공간 정보의 기준이 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지구의 생김새와 지구의 성질,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다루게 되겠네요. 이제 먼저 나오는 부분이 측지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86페이지부터 다뤄보도록 하죠. 이 지구의 크기와 지구의 운동을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과목이 바로 이 측지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 측지학은 일명 지구 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측량자에게 지구에 관한 각종 기준을 제공해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측지학은 그 분야가 무척 넓습니다. 지구의 형상이라든지 지구의 크기,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 또 자기, 그 다음에 대륙의 운동이라든지 지구의 극운동과 자전운동, 또 지각변동, 지구의 열, 조석과 같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측지학이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우리 측량하는 사람들은 각종 기준을, 지구에 대한 각종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량해서 다룰 수 있는 측지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몇 가지 부분만 발췌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측지학에 관한 모임 중에서 가장 큰 학회가 IUGG,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그래서 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구의 크기, 즉 장반경과 단반경을 결정하고 지구의 모든 운동을 규명하는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자, 측지학에는 크게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하학적 측지학은 뭔가 위치에 대한 얘기들을 다뤄집니다. 즉 지오메트리, 위치가 어디 있고 그 위치에 따른 길이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길이에 따른 면적은 어떻게 되고 크기는, 부피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는 게 기하학적 측지학입니다. 그럼 위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기하학적 측지학이라고 한다면 물리학적 측지학은 지구에 대한 고유한 성질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 측지학에는 측지학인 3차원 위치의 결정과 길이와 시, 그리고 수평 및 수직 위치,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천문 측량이나 위성 측량, 해양 측량 또는 면체적 결정, 그리고 지도 제작하는 부분까지 다루는 부분이 기하학적 측지학입니다. 이와 반대로 물리학적 측지학은 지구의 물리학적 성질들, 즉 지구의 형상,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 다음에 지구의 자성, 그 다음에 지진과 같은 각종 파들의 운동, 또 대륙의 운동, 지구의 극운동과 자전운동, 또 지각변동, 또 지각균형, 지구의 열, 지구의 조석 같은 어떤 그 정성적인, 즉 특성적인 얘기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적 측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의 표면을 볼 때 지구는 크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물리학적 지표면과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구체라고 보기도 하고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구체보다는 적도적으로 약간 배가 나온 타원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것에 여러가지 수학적인 모델링을 가미한 수학적 지표면, 그리고 평균의 수면과 중력과 가장 밀접한 지오이드, 요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학적 지표면은 실제 우리가 살고 활동하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실제 지구는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또 생김새가 자기 멋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위치 정보를 얻어내거나 지도를 제작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제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실제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링할 수 없다고 해서 모델링을 안 하면 안 되죠. 또 우리는 위치를 결정해야 되고 길이와 면적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와 가장 흡사한 그러한 닮은 꼴의 수학적인 도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체와 타원체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근데 실제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점차 적도 쪽으로 약간 배가 부른 모형이 지구의 모습이다, 즉 타원체와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원체는 장반경과 단반경의 크기를 알게 되면 생긴 모양과 크기의 계산이 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구의 모습을 또는 실제 지구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와 가장 닮은 타원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타원체를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고 각각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타원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 타원체는 지구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타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학적 지표면이 있습니다. 이 타원체들은 실제 지구와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 지구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물리학적 지표면이고, 우리가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구체 또는 현재는 타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교한 타원체를 만들더라도 지구의 실제 크기와 동일한 타원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구의 모습과 타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고 또 측지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지구의 모습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중력장에 의한 지표면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텔룰로이드나 의사지오이드, 이런 여러 수학적 지표면을 모델링을 해서 보다 정교한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지오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오는 땅을 뜻하는 말입니다. 땅을 뜻하는 말.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오 하고 들어간 말 중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기하학적 측지학, 지오메트리, 역시 기하, 이것도 지오, 땅에서 온 말이죠. 또 지오그래픽, 지형이라는 말도 역시 지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표의 특성, 땅의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올로지,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역시 지오를 가지고 있고, 이 지오이드 역시 땅이라는 의미의 지오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오이드는 먼저 정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평균 해수면을 육지로 연장하여 지구 전체를 덮어 싸고 있다고 가정한 가상의 면이에요. 실제 면이 아니고 가상의 면입니다. 자,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근데 만약에 모든 물이 고여 있다면 이 물 표면은 전부 중력 방향의 직각 방향의 표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지구 전체가 바닷물로 뒤덮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표면은 중력 방향의 수직인 면이고, 이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모든 위치가, 즉 중력이,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같은 등 포텐셜 면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은 높이가 같은 면에서는 흐르지 않고 이 지오이드는 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는 지구의 타원체를 표현할 때 아까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했었고, 그 둥글다는 지구가 점차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정밀한 관측을 통해서 구가 아니라 타원체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타원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 타원체, 두 번째 국지 타원체, 세 번째 국제 타원체. 말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지구 타원체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쓸 거고요. 국지 타원체, 용어를 잘 보고 들어가죠. 국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죠. 국지적인 부분입니다. 즉 일부분에 해당되는 타원체라는 컨셉을 가지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국제 타원체, 이거는 전 지구를 다 포괄하는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훨씬 그 뜻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것이, 어떠한 학문이든지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용어를 파악한다면 그 학문에 대한 공부가 무척 쉬워진다. 그래서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자, 지구 타원체는 지구와 가장 비슷하도록 가정한 타원체,
즉 지구의 모양과 가장 흡사한 타원체를 얘기합니다. 타원체이기 때문에 구와 달리 장반경과 단반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평률이라는 식은 이 타원체가 얼마나 평평한가를 나타내는 수식인데, 편평률 F는 장반경분의 장반경 마이너스 단반경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B가 A와 같다. 즉 장반경의 길이와 단반경의 길이가 같다. 이건 9네요. 자, 그러면 B가 A와 같으면 여기 0이 되겠죠. 그래서 편평률은 제로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 타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B가 제로다. 즉 장반경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구체가 아니라 평면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다시 말해서 편평률 F가 A분의 A 빼기 0, 즉 1이라면 완전한 평면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평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편평률이 제로이면 완전한 9에 가깝고 편평률이 1이면 완전히 평면에 가깝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타원체 중에서 국지 타원체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자 자기 나라의 위치에 잘 맞는 타원체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가장 잘 맞는 타원체가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잘 맞는 타원체,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이 우리는 일본하고 동일하게 베셀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타원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들에 잘 맞는 타원체, 그 다음에 영국은 영국대로 잘 맞는 타원체를 가정해서 각기 자기 나라를 그렇게 모델링할 때 사용했던, 즉 국지적인, 국소적인 타원체를 우리가 국지 타원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국제 타원체는 하나로, 즉 타원체 하나로 지구의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전 타원체를 우리가 국제 타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오이드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이드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죠. 지오이드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했나요? 우리가 지오이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평균의 해수면을 육지까지 끌어들였다고 가정한 가상의 곡면, 그렇기 때문에 모두 중력 방향의 직교 방향이고 연직 방향이고 지구의 중심을 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흐르지 않고 멈춰있는 위치 에너지가 등 포텐셜 면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지오이드는 바다 수면으로 가정하는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중력 방향에 직교합니다. 또 기복이 있는 불규칙한 지역으로 지오이드는 굴곡이 심해요. 따라서 어떤 데에서는, 즉 육지에서는 회전 타원체보다는 위에 존재하고 실제 지구면 아래에 위치합니다. 반대로 바다에서는 회전 타원체보다 아래에 존재하고 실제 지표면보다는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실제 지구는 단순하게 하나의 균일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금광도 있고 석유도 있고 안에 동굴도 있고, 실제 지구의 내부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따라서 이 모든 면에서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오이드 역시 기복이 있는 복잡한 표면을 갖게 됩니다. 또 지오이드는 중력과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오이드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성질, 뒤에서 설명할 WGS, World Geodetic System이라든지 ITRF, 이런 세계 좌표계에서는 이 지오이드를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높이의 기준은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이 어떤 의미를 갖지 않지요. 따라서 세계적인 타원체를, 즉 세계 좌표계를 얘기할 때 높이의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오이드의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오이드는, 자, 여기가 실제 지표면이에요. 산이죠. 여기가 실제 지표면입니다. 바다네요. 하지만 회전 타원체는 어때요? 동일한 균일한 평면을 쭉 따라서 둥그렇게 나가죠. 이럴 때 이 육지에서는 이 지오이드 면이 육지보다 아래에
그리고 회전타원체보다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 지오이드가 회전타원체보다 아래, 하지만 지표면보다는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연직선 편차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직선은 수직선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P점에서는 P점에서 이 직선, 이게 수직선이죠. 이건 회전타원체가 만드는 수직선입니다. 이건 일정하게 지구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오이드는 굴곡이 있는 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면마다 전부 다 연직선이 따로 있습니다. 즉 중력 방향에 직교하고, 이래서 이러한 경우 지구 타원체 위의 점 P, 요 점 P를 통과하는 여기에 대한 수직선과 여기를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연직선 사이에는 편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이번에는 지오이드 상의 점 Q, 연직선이죠. 여기서 이루는 수직선과는 또 다른 편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가 지구 타원체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할 때 연직선 편차, 지오이드 면에 기준으로 할 때는 수직선 편차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두 편차의 차이는 실제로 아주 크지 않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기 때문에 사실 서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연직선 편차로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은 GOC 위성의 중력 관측값을 이용한 지구의 3차원 지오이드 모형입니다. 유럽항공우주국에서 12개월 동안 관측해서 2011년 3월에 제작한 이런 지구의 지오이드 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링에서 표현한 빨간색에서 점차 노란색으로 갈수록 지오이드고가 높은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의 짙어질수록 깊은 지역의 지오이드 높이를 표현하는 그런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지구의 표현 방법을 비교해 보면, 자, 이거는 구죠. 구는 반지름만 알면 이 전체의 크기와 형상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격자로 표현된 모습을 주의해 보면 전부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회전타원체입니다. 회전타원체는 장반경과 단반경으로 구성이 된 타원체로 이 두 가지의 크기를 알게 되면 역시 크기와 형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오이드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실제 이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지구의 모습 중에 하나죠. 또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실제 지구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커다란 지구에서 우리가 직선을 긋게 된다면 이 직선은 직선이 아니라 지구의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곡선이 되죠. 이렇게 지구상에서 커다란 삼각형을 그릴 때 이 삼각형은 직선으로 연결된 각각의 선분들이 아니라 호와 호로 연결된 그러한 삼각형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러한 삼각형을 우리가 구면에서 만들어지는 구면삼각형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평면에서 제작되는 평면삼각형입니다. 이 평면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지구에서와 같은 삼각형을, 커다란 삼각형을 그렸을 때 구면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게 나타나고, 이 점과 이 점 간의 거리는 구면에서의 이렇게 호로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평면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면 180도이겠지만 구면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기 때문에 이 구가량은 요거와 180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구면삼각형의 한 정점을 지나는 변은 대원의 일부고, 일반 측량에서는 구가량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래서 구면삼각형 대신 평면삼각형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지구를 크게 볼 때, 즉 측지 측량이나 대지 측량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지구의 성질 중에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서서 지오이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지오이드는 중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중력이란 말 그대로 지구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지구의 표면이나 지하, 지상에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려가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죠. 이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지구의 중력을 관측하는 것을 중력 측량 또는 중력 관측이라고 하는데, 측량을 하는 지점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의 크기를 관측하는 것이 바로 중력 측량입니다. 중력 측량은 가알이라는 중력 가속계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가알은 1cm/s 제곱으로 표현을 하죠. 지표면에서 중력의 크기는 약 980가알이고 미터 단위로 환산했을 때 중력 가속도 값은 9.80665m/s 제곱이 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중력 가속도의 크기 9.8m/s 제곱이 바로 1가알의 값을 미터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러한 중력은 높이에 대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높이나 또는 다른 위도에서 중력값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구는 약간 배가 부른 타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배가 부른 타원체이기 때문에 적도 쪽의 장반경이 극쪽의 단반경보다 길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구 중심부터 적도까지의 거리가 지구 중심에서부터 극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실제로 중력이 극지방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또한 거기에 지구가 자전을 하죠. 이 자전 속도 때문에 중력값은 더 적게 표현이 됩니다. 또 에베레스트산, 즉 8,848m 꼭대기에서 재는 그 중력값과 해발 0, 즉 바다 표면에서, 즉 지표면에서 그 해안에서 재는 중력값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에베레스트산이 훨씬 높고,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산에서의 중력값이 지표면, 특히 해안선에서의 중력값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이 정확한 중력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관측한 중력값을 지오이드면이나 평균의 S면과 같은 일정한 기준면 값으로 보정을 하여야만 실제로 중력의 차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력을 관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 관측과 상대 관측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절대 관측에는 자유낙하법, 즉 물체를 그대로 힘을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의 그 거리를 가지고 관측을 할 수 있는 자유낙하법이 있고, 또 중력진자법이 있습니다. 중력진자법은 단진자법 그리고 강체진자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단진자법에 대한 그림이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상대 관측은 중력을 알고 있는 점의 중력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옆에 또 그 옆에 그런 여러가지 관측점 사이의 절대 중력값 차이를 계산하고 나서 이거를 이용해서 원하는 알고자 하는 지역의 중력값을 계산하는 것이 상대 관측입니다. 이 상대 관측은 주로 중력계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게 되고, 이 중력계라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 탄성체가 고무줄 같은 경우 또는 스프링 같은 경우 이런 탄성체가 늘어나서 변형되게 되므로 그 변형의 크기에 따라서 얼만큼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때 일반 물리학 시간에 실습했던 자유진자에서 주기를 구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중력이 항상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구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긴 것도 지 멋대로 생겼고, 안에 있는 물질들도 지 멋대로 여러가지 광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즉 금광이 묻혀 있는 경우, 구멍이 뻥 뚫린 터널이 있는 경우, 또는 석유가 묻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들의 밀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력값은 실제값보다 커지기도 하고 실제값보다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중력 이상이라고 부르고, 이 중력 이상은 질량이 모자라는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질량이 남는 지역에서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또 중력값은 밀도가 큰 물질이 지표 가까이 있으면 그 값이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반대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중력 이상이 발견된 경우 중력을 보정해 주는데, 중력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높이의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고도나 서로 다른 위도에서는 중력값이 비교가 불가하고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보정은 주변에 발생하는 중력 변화량을 제거하는 것을 중력 보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력 이상과 중력 보정에 대한 그림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고동색 선으로 표현된 게 지표의 높이가 아니에요. 중력의 크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이러한 또는 이러한 밀도가 다른 물질들이 묻혀 있을 경우 중력은 이만큼 실제보다 더 커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 점선 위의 부분들이 중력 이상 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중력 이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부계 보정이라든지 지형 보정 같은 그런 중력 보정을 행해서, 부계 보정은 단순히 기준면으로 낮춰줘서 모든 점을 동일한 기준에서 관측하는 게 부계 보정이고, 그 다음에 지형 보정은 지형에 대한 높이를 보정하여 줘서 중력을 보정하는 값이 지형 보정입니다. 그래서 중력 보정에는 계기 보정, 그리고 고도 보정, 지형 보정, 지각 균형 보정, 조석 보정, 애트베스 보정, 대기 보정 등이 있습니다. 이 계기 보정은 중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정하는 것으로서 관측 종료를 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중에 위도 보정은 지구의 적도 반경과 극반경, 다시 말하면 장반경과 단반경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위도차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위도 보정입니다. 고도 보정은 말 그대로 높이에 대한 보정을 하는 거죠. 관측점 사이의 높이 차이가 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값을 보정, 즉 제거하는 것이 고도 보정입니다. 이 고도 보정에는 크게 프리에어 보정과 부계 보정이 있는데, 프리에어 보정은 고도 차, 요거만을 고려하는 거고, 부계 보정은 물질의 인력,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는 보정이 고도 보정입니다. 지형 보정은 중력 이상에서 지형의 영향을 없애주는 것이 지형 보정이고, 지각 균형 보정은 지표면 아래 밀도 차에 의한 보정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석 보정은 말 그대로 지구와 달의 인력 때문에 우리는 밀물과 썰물이라는 자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석 현상에 의해서 지구의 주기적인 변형인 중력 효과를 보정하는 것이 조석 보정입니다. 또 애트베스 보정은 지구에 대한 동체의 상대 운동 영향에 의한 중력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애트보스 보정이고, 대기 보정은 높은 고도에서의 중력 관측에 지구의 질량과 대기의 질량에 의한 대기 효과도 포함시킴으로써 측정의 고도 변화에 따른 대기 질량 효과를 고려하는 보정이 대기 보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탄성파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탄성파 측량은 파장을 이용해서 지하 내부를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즉, 인공지진을 만들어서 땅 속에 어떻게 탄성파가 전달되는가를 분석하는 측량으로서 지표 밑에 있는 탐사물질을 확인하거나 어떤 자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측량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탄성파 측량에서는 지표에서 가까운 곳은, 즉 얕은 곳은 굴절파를 사용해서 측량을 수행하고, 지표에서 깊이 있는 곳은 반사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이용하는 탄성파에는 실체파와 표면파를 이용합니다. 실체파에는 종파와 횡파가 있습니다. 이 실체파는 지진파 중에서 지진 발생지에서 출발해서 지구 내부를 통해 전파해 가는 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파는 P파
또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하고, 가장 프라이머리 주가 되는 파가 되겠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등에서 모든 지하의 매질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진파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파에 해당됩니다. 전파가 통과하는 매질의 밀도의 증감, 밀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런 증감에 의한 입자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이 같습니다. 따라서 파의 진행에 의해서 압축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압축파, 조밀파, 쌍용파라고도 합니다. 마치 뭐 조폭 이름 같죠? 지진이 발생할 때 최초에 도달하는 초기 미동은 주로 제일 빠른 P파에 의해서 발생되고, 주로 이 속도가 5에서 8km/s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파입니다. 횡파는 말 그대로 횡방향으로 이동하는 파입니다. 항상 용어를 주의해서 관심 있게 보면 이 용어가 그 설명을 거의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강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즉 파의 진동하는 방향이 파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직교를 이루면서, 즉 횡방향으로 마구 진동을 하면서 진행하는 파가 바로 횡파입니다. 그래서 secondary wave, S파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영어 용어로도 primary, 주가 되는 파, 두 번째 파, secondary, 두 번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뜻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횡파는 진동이 횡방향으로 마구 진행하기 때문에 전단 변형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전단파라고도 하고요. 지진의 경우에 P파에 이어서 그 다음에 따른 속도, P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S파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4km/s 속도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큰 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P파가 기체, 액체, 고체 등 모든 매질을 통과하는 데 반해서 고체의 매질만 통과하는 파입니다. 실제 파, 이 P파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즉 진동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죠. 그래서 파의 진행 방향이 이러한 방향이라면 마치 그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면서 팽창을 하고 압축을 하면서 팽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파가 P파입니다. 그래서 종파,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파, 속도가 가장 빠른 파라고 설명을 했고요. 횡파는 이번에는 그 종파가 이렇게 지렁이 또는 애벌레가 가듯이 가는 방향하고 틀리게 위아래로 꿈틀꿈틀, 다시 말하면 좌우로 이렇게 횡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파가 진행하는 파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당연히 P파가 가장 빠르고 S파가 그 다음에 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 진원지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는 고체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P파와 S파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의 외핵은 액체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S파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여기를 통과하는 파는 P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P파와 S파가 모두 이동하는 부분, 여기는 P파의 음영대 안 나타나는 부분이죠. 즉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부분이고 굴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P파가 나타나는데 S파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 그 표시를 잘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현한 건 P파가 이동하는 것,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S파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파와 다른 표면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이 표면파는 탄성체의 표면 부근에서 전파하는 파입니다. 전달되는 파고 약 3km/s, 속도가 많이 늦죠. 즉 P파와 S파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 파장이 깁니다. 그 다음에 진폭은 S파 다음으로 크죠. 그리고 대부분 이 표면파들, 즉 뒤에 설명할 레일레이파와 러브파가 지진에 피해에 영향을 주는 파입니다. 또 지하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에 의해서 서로 다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파의 종류로는 레일레이파와 러브파가 있는데, 레일레이파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연직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합니다. 상하 운동이 아니고 회전 운동이에요. 그래서 타원형으로 회전을 하게 돼서 진행 방향과 반대로 후퇴하는 그런 역행 운동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탄성체의 자유 표면을 따라서 진행하는 레일레이파입니다. 러브파는 이름은 이쁜데 아주 고약한 파죠. 탄성체의 표층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층이 있을 때 이 층 사이를 지나가는 파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파가 바로 러브파가 되겠습니다. 이 레일레이파는 아까 우리가 역행 회전 운동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표면에서는 반대로 돌아가서 오히려 와류 현상까지 일으켜서 그 지진의 영향을 크게 나타내는 파이고, 러브파는 이런 식으로 입자가 모두 층 사이에서 막 전단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지진에 의한 피해가 큰 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의 자성, 즉 지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자기 관측입니다. 지자기는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란 얘기죠. 이러한 자석의 고유한 성질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지자기 관측 또는 지자기 측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자기 관측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지역에서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이 세 가지 성분, 즉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 또는 수평분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을 관측해서 이 측정 지역에서의 지자기 분포와 그 경련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지자기 관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기 측량은 측량법에 의해 가장 중요한 측량 중의 하나인 기본 측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자기 편차도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지자기의 지리적 분포와 국지적인 경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1975년부터 지자기 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사과같이 그림이 됐는데 이 지자기, 이 지구의 자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자기의 축이고, 또 이 위아래 정확히 남북관계로 표현한 게 자전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자기의 축과 지구의 자전축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구에서 우리가 보통 방위를 표현할 때 북쪽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진북, 하나는 도북, 하나는 자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북이 바로 자석의 극성이 가리키는 북쪽이 되겠습니다. 지자기는 우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 철새가 이동하거나 비둘기가 집을 찾아가는데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 지자기를 이용하면 좁은 해역에 관측점을 설치해서 이러한 자기장이 어떻게 변화하나를 판단함으로써 잠수함이 통과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구 표면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하의 광물 자원의 탐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자기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가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받아들여진 학설이, 일단 지구의 구성물질이 다 다르다는 거에 있습니다. 즉 지각과 맨틀과 내핵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외핵은 흐르는 유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핵이 지구 자전 운동을 할 때 바깥쪽에 맨틀이 움직이는 자전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구의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상대적인 와동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즉 지구의 회전과 핵 내의 와동하는 유체의 운동으로 인해서 자기장을 계속적으로 형성하게 됐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 지구는 자기장을 생성하고 유지한다고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지자기의 3요소로는 편각과 복각과 수평자기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 용어가 또 나왔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죠. 편각,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복각, 굽어 있다, 즉 누워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보죠. 편각은 나침반의 자북 방향과 진북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차이를 얘기합니다. 아하, 진북과 자북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편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우리는 플러스 값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약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도 정도의 편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각은 말 그대로 바늘, 나침반의 바늘이 누운 정도입니다. 따라서 수평면과 자기자기 방향이 이루는, 만드는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도에서는 나침반의 바늘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남쪽과 북쪽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하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차 바늘이 반대쪽 극성이 땡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극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가리키게 돼서 나침반에 작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영향이 바로 이 복각으로 표현하는 값입니다. 수평자기력은 다른 말로 수평불력이라고도 하고 전자장 벡터의 합이 수평면, 평면과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고, 이 수평면 내에서 자장의 세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지구의 북극, 진북과 지자기의 북극, 자북의 차이, 요 편각을 나타낸 그림이고, 지금 여기서 요 상태에서의 나침반이면 남쪽과 북쪽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 상태를 유지한 바늘 형태를 가졌겠지만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북쪽에 기울게 됩니다. 따라서 북극에 가서는 북극 나침반이 바로 바닥에 꽂히게 되고, 남쪽에 가서는 남쪽 S극을 가리키는 바늘이 바닥에 꽂히게 돼서 더 이상 나침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복각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 편각과 구분 정도의 복각, 편각은 아까 진북과 자북의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편각과 복각, 이렇게 만드는 전자장의 수평성면을 이 수평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즉 복각과 편각이 만드는 벡터의 합성을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우리 자기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기준점입니다. 지자기 측량의 단위로는 표면 자속 밀도를 사용합니다. 표면 자속 밀도는 1 입방 센티미터 내에 존재하는 자속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SI 유니트에서, 즉 국제 단위계죠. 이제 요 뒤에 우리가 국제 단위계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국제 단위계에서는 테슬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자기의 크기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9제곱에 해당되는 나노 테슬라라는 단위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 가우스는 1테슬라, 10 가우스는 1미리 테슬라, 0.5 가우스는 5만 나노 테슬라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측량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측지 원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지 원자는 크게 경도, 위도, 방위각, 지오이드, 준거 타원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과 지표면상 한 점의 좌우면이 만드는 적도면 상에서의 각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도는 측지 경도와 천문 경도로 구분을 합니다. 위도는 지표면상에 세운 법선이, 즉 지표면 사이에 똑바로 세운 지구 중심을 향하는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이야기합니다. 설명으로는 잘 모르겠죠. 뒤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위도의 종류로는 측지위도, 천문위도, 지심위도, 화성위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참 공부할 때 측천지화라고 외웠는데 마치 꼭 무협지 제목 같습니다. 측천지화. 방위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측량에서 많이 사용하는 값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 진북을 기준으로
우리 아까 북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진북, 자북, 도북 중에서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관측한 떨어진 각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응용을 하면 방향각이라고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각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이때는 어느 지점에서 도북을 기준으로 지도의 북쪽을 표현하는 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관측한 값이 방향각이 됩니다. 자, 지오이드는 우리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었죠. 평균의 수면을 육지로 연장시켜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가정한 가상의 공면을 지오이드라고 하고 모든 지오이드의 값에서 중력의 값,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모두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중거 타원체는 우리 타원체에 대한 얘기도 앞에서 다루었는데 지구의 형태와 가장 유사하게 산정한 타원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이 되는 준거, 기준, 준거 타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셀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타원체를 가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나라에 따라서 하이포드라든지 클라크가 제시한 타원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IUGG 타원체 같은 경우는 지구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러한 준거 타원체가 되겠네요. IUGG 앞에서 했습니다.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세계 측지학 및 지구 물리학 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경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그림이 영국의 왕립 그리니치 천문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좌우선이 뭔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네. 그럼 좌우선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좌우선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지표상의 큰 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이거 잘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예요.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에. 이 자는 옛날에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했죠. 조선시대에도.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 또 축시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가 축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24시간을 우리가 나눠서 사용했었습니다. 또 이 12지는 각각의 방위를 가리키는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쪽을 가리키는 게 자, 남쪽을 가리키는 게 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좌오선은 아하,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선이구나. 그런데 지구와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직선, 즉 지구 내부를 뚫고 가는 선이 아니라 지표상에 만들어지는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좌우선은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예, 무작스럽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좌우선을 찾아야겠죠. 그거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본초 좌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만 개의 좌우선 중에서 북극과 그리니치 천문대와 남극을 연결하는 지구 표면의 큰 원으로 만들어지는 좌우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리니치 천문대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영국의 힘이 가장 막강했기 때문에 영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영국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힘이 강성했다면 아마 그 당시에 한양을 지나는 좌우선이 본초 좌우선이 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도라는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이 경도란 본초 좌우선과 지표면의 한 점, 요걸 지나는 좌우선, 즉 두 개의 좌우선이에요. 이 두 개의 좌우선을 어디서부터 적도상으로 투영시켜서 적도상에서 얼만큼 떨어졌나 라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180도를 구분해서 동경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좌우선, 본초 좌우선, 즉 그리니치 좌우선에서부터 서쪽으로 180도를 끊어서 서경이라고 표현해서 지구는 동경 0도에서 180도, 반대로 서경 0도에서 180도까지의 경도를 갖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선은 주로 람다라는 그리스 문자로 표현합니다. 자, 위도는 지표 위에 접선, 이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또 법선, 이 법선이 적도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위도라고 합니다. 그 적도를 0도로 놨습니다. 영어로도 equator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equator. 자, 이 적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남쪽과 북쪽을 균일하게 잘랐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기준으로 정확히 가운데를 잘라서 사과를 중간에 탁 치듯이 반토막을 내가지고 0도라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남위, 북쪽으로 갈수록 북위 해가지고 북극과 남극까지 각각 90도로 구획한 것입니다. 이 위도는 주로 fee라고 표현을 하고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네요. 측천지화. 위도는 측지위도와 천문위도와 지심위도와 화성위도가 있습니다. 그 측천지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위도는 측지위도와 천문위도와 지심위도와 화성위도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설명대로 가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더 쉽게 한번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표현을 보죠. 자, 여기가 지구의 장반경이에요. 요거는 지구의 단반경입니다. 왜? 지구는 타원체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측지위도란 이 타원체상에서 타원체에서 어느 한 지표면이 살짝 만나는 접선을 그었습니다. 이 접선에 90도로 끊어서 내려간 선을 법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점에서의 이 법선과 적도와의 이 차이값, 요거를 우리가 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천문위도는 뭐냐? 역시 법선은 맞아요. 근데 기준이 타원체가 아니라 지오이드가 된다는 것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의의 지오이드 면에서 거기서 법선을 그리고 이 법선과 적도가 만나는 각, 요거를 우리가 천문위도라고 합니다. 지심위도, 이건 말이 제일 쉽습니다. 왜? 지심, 지구의 중심이네요. 맞아요. 표면에서 지구의 중심까지 그어놓고 여기에 위도를 따진 것, 요게 지심위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성위도는 우리가 임의의 타원체상 요 안에 거죠. 안에 타원체상의 한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이 위치를 1로 이동시키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이게 바로 이 장반경이 만드는 원이에요. 즉, 요 원은, 안에 있는 원은 타원이고 밖에 있는 것은 원입니다. 그럼 이 타원체상의 한 면에서 원으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지구 중심까지 끊어 들어가서 잰 각을 화성위도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가 그리니치 자오선이에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여기 어디 있겠죠? 그럼 이 그리니치 자오선에서부터 동쪽으로 180도까지 끊어가면서 뭐 동경, 서쪽으로 180도까지 끊어가면서 뭐 서경, 그래서 삥 한 바퀴를 돌면 360도가 되는 거고요. 삥 한 바퀴가 도는 이 만나는 반대편의 점, 이게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가 만나는 선이죠. 그 자오선, 거기를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도는, 자, 이만큼의 떨어진 각이 있다면 이만큼의 떨어진 동경에서 여기서 적도에서부터 그 지점까지 올라간 요 각, 요걸 P로 표현하는 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경도 람다, 역시 이것도 같은 크기의 경도 람다. 그냥 보면 헷갈려요.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보면 아, 요만큼 떨어진 각거리구나 라는 거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0,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람다만큼 움직인 거니까 0, 람다가 될 거고, 여긴 다시 P만큼 움직인 거에 P, 람다가 될 겁니다. 자, 요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위도와 경도를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위도의 기준은 어디예요? 여기 적도죠. 적도. 요 라인이네요. 여기서부터 파인애플 단면을 끊듯이 아래 위로 뚝뚝뚝뚝 끊어서 어디까지? 90도까지 북으로 끊었고, 또 반대로 뚝뚝뚝뚝 끊어서 어디까지? 남으로 90까지 끊어서 남이 90도에서 북이 90도까지 이렇게 표현한 게 위도입니다. 자, 그럼 경도는 기준이 어디였죠? 맞아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지나는 본초 자오선. 그래서 이 본초 자오선에서부터 동쪽 혹은 서쪽의 각도라고 표현해 놨고요. 여기서부터 귤 껍질 까서 귤 알갱이를 하나씩 띄어내듯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죠. 그래서 동쪽으로 끊어 놓은 것을 동경, 서쪽으로 끊어 놓은 것을 서경,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구를 전부 경도와 위도로 구획을 해 놓은 그림을 모식한 그림입니다. 자, 이번엔 측지원자의 마지막 방위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방위각은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북은 모두 진북, 자북, 도북 3개가 있다. 하지만 방위각은 어디서부터? 진북에서부터 어디로? 시계 방향으로. 요 두 가지를 꼭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회각 관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진북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즉 우회각 관측으로 각을 쟀을 때 이 값을 방위각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T1 방위각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 점에서부터 요 P1까지의 방향이 결정되면 진북에서부터 요만큼 내려가면서 잰 T1이 바로 방위각이 되는 거고, 바로 이 P2의 방위각을 결정해라, P1과 P2의 방위각을 결정해라 하면은 이 진북 방향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 각을 따지면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연속된 경우에 방위각을 구할 때 T1을 알고 있다면 이 값만 구하면 T1 값에 요 값을 빼서 이 P1, P2의 방위각인 T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이 잘못되면 당연히 이 값이 잘못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각 관측이 잘못돼서 틀리게 계산이 되면 그 각 이후의 모든 값은 전부 다 틀린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 번 틀린 방위각은 끝까지 틀린 방위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그 틀린 값이 얼마인지 찾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계산을 해나가면 역시 우리는 올바른 방위각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